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학 박사의 심도 깊은 분석과 명쾌한 해설이 담긴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 토크입니다. 오늘은 56번째 방송으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한 응원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지난 10월 22일 종료된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이후 또는 미국 중간선거일인 11월 8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왜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과 미국의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 때문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억제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은 이전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방사포, 야포, 전투기 등이 동원된 무력 도발을 이어갔으며 또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세계의 정보망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군과 한미일 연합군은 을지 프리덤 쉴드,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한미연합 해상훈련, 태극 연습, 비질런트 스톰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중항모급 공격 함정인 마킨 아일랜드호, B-1B 랜서 스텔스 폭격기, F-35B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하늘의 전함이라 불리는 AC-130J 폭격기, 킬러 드론인 MQ-9 리퍼 등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 및 핵심 무기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수역에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우리 공군이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수역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맞대응했습니다. 11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미 양국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은 김정은 자신의 안전에 치명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주요 전략 목표를 일거에 파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한미 양국의 강경 대응 때문이라는 앞에 전문가들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무게를 두고 싶은 것은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70여 년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6차례 핵실험 과정에서 핵무기화 수준이 낮은 초기에 미국이 공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공격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절대로 미국은 선제 공격을 못할 것이라는 것 역시 과거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김일성은 6.25 전쟁,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 호피랍, 미 해군 전자전 첩보기 EC-121 격추, 판문점 도끼 만행 등의 사건을 예로 들며 미제는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공갈만 쳤지 공격하지 못했다. 미제는 절대 우리를 핵으로 공격 못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역시 후계 수업 과정을 통해 이를 충분히 학습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국의 대응을 어느 정도 고려했겠지만 핵개발 및 고도화와 관련하여서는 화면의 내용처럼 철저히 자신들의 전략적 시간표에 맞춰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미국의 외과 수술식 타격과 참수작전 위협, 전략자산 전개, 8차례 유엔 결의와 제재 등의 정세 하에서도 대화와 협상, 합의 파기, 핵실험, 대화와 협상, 목적 달성이라는 협상 패턴을 반복하면서 핵무력을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 및 핵무력 고도화 과정을 통해서 한미와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이익은 어느 정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시마다 과장된 보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한 핵 전략 공개로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핵 협박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였고, 이와 함께 억제 및 대응 능력도 강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있을 7차 핵실험을 통해서는 군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만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핵 개발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는 핵 보유국 지위 획득과 그에 수반되는 유엔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그리고 미북 핵 군축 협상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미국 영향력 제거라는 정치 경제적 이득만 남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NPT 체제 고수라는 미국의 핵심 대외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당분간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 대결에서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는 7차 핵실험을 쉽게 내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빠진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군사력 세계 25위인 우크라이나에게 패전하면서도 단 한 발의 핵무기도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왜 핵무기는 보유할 수는 있지만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인가를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차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두고 핵실험 실행 여부와 시기에 관한 주판화를 열심히 튕기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1월 13일 한국 NGO신문에 게재된 위판덕 박사의 칼럼 그것이 알고 싶다. 김정은은 왜 7차 핵실험을 안 할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문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북한과 통일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